지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소비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아토피 굉장히 많아요. 피부 질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관리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우리 양명희 리더님을 첫 번째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브 양명희입니다.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정말 소비자분들 만나보면 아토피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음, 화면 공유가 됐지요.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토피 피부에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 알레르기 항원에 필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우리 피부는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데 이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T세포를 포함한 여러 면역세포들이 공격에 나선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염증 물질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방출한다. 그로 인해 피부가 붉어지면서 거칠어지고 극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우리의 면역 세포가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거칠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토피는 이렇게 그 원인이 정말 복잡하게 다양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세브란스 병원 건강 칼럼에서 봤더니 아토피 피부염을 단기간에 완전히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토피 피부염이 나을 수 없는 질환이라는 인식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그 전문가와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다양한데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체질이라고 말들을 해요. 근데 약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아토피라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현대에 들어서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 젊은 엄마들 만나보면 제가 아토피라서 우리 아기도 아토피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체질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력 교란. 이거는 정말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또 혈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즘 또 장누수 증후군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성산소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죠. 아토피 피부 중에 가장 괴로운 증상이 가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왜 가려운 걸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이유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외부에서 알레르기 항원이 침입하면 이를 물리치기 위해 병사들은 항체가 만들어진다. 항체 중에서 면역 글로불린 E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되는데 이 면역 글로불린 E 항체는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와 결합해 여러 알레르기 매개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중 하나가 히스타민이다. 히스타민은 혈관벽에 작용하여 혈관을 팽창시키고 가려움을 유발한다. 때문에 가려워서 피부를 긁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부 장벽이 파괴되는데 그 사이로 알레르기 항원과 세균 등이 침투해 아토피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긁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 가려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항체 중에서 면역 글로불린 이 항체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 세포와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매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중 하나가 히스타민이라는 거죠. 히스타민이 혈관 벽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팽창시키고 가려움을 유발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피부를 긁게 되고 그러면 자꾸자꾸 긁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 그 사이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세균 이런 게 들어가서 또 피부가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보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분이 그러는데, 목욕을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치게 목욕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또 비누보다는 약산성 제품에 뭐 바디 클렌저나 폼 클렌징 이런 거 약산성 제품을 쓰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실내가 건조할 때도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가장 먼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세탁을 한 후에 세제 찌꺼기가 섬유에 남아 있을 때도 또 아토피 증상이 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피부를 더 간지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 있어요. 우리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화학 물질들 특히나 그 새집 증후군 뭐 새 가구가 들어왔을 때 또 뭐 벽지나 도배 뭐 이런 세부했을 때 또 그 새책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도 또한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가공식품, 밀가루, 유제품, 설탕 끊는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이잖아요. 염증이 있다는 거는 통증도 있는 거고, 이 통즉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 가공식품, 밀가루, 유제품, 설탕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거죠. 생리통 있는 아이들 단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감기 드신 분들이 막 빵 드시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증상 완화하고 싶다고 해서 가장 처음 아메이를 알게 되고 전달받게 되는 경우도 바로 저희 로션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토피가 치료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인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치료비를 보조해준 그런 제도도 있고 또한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받기도 한대요. 요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스테로이드제를 한 달 이상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낫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피부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토피 치료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산정특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성인 아토피가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그럭저럭 아토피 있어도 그냥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그 백신을 맞고 이게 더 심해져 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까지 전체적으로 다 심해져 가지고 이제 되게 친했던 친구여서 제가 자주 연락을 했었어요.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아토피가 있어서 사람 잘 안 만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지금 벌써 꽤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통화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산전특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어, 면역 억제제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면역 억제제를 보통 한 3개월 정도 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 그거를 면역 억제제 쓰는 게 맞겠냐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뉴트라이트 제품을 바꿔 써봐라. 뉴트라이트 제품 쓰면서 아토피 좋아지는 사례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 제품이 좀 들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좋아질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면역 억제제를 쓴다는 자체는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또는 심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쓰는 거는 좀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건강의 기본 요소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공기, 물, 음식, 장 관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으로 공기와 물과 음식을 관리했을 때 장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 그 성인 아토피를 겪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 5살짜리 아기가 5살짜리 아기가 소비자 아기가 저기 이렇게 무릎 뒤쪽이랑 팔 안쪽에 조금 생기기 시작한 게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 안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 해본 거죠. 피부과 다니면서 로션도 발라보고 또 뭐 안 돼서 또 한의원에서 막 40만 원짜리 그런 한약도 지어서 먹어보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열 내리는 침도 맞아보고 또 막 청소기 엄청 비싼 히파 필터가 들어있다고 하는 300만 원짜리 청소기도 바꿔서 써보고 또 알레르망 이런 막 침구도 바꿔보고 막 해수탕 가서 몸도 담궈보고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은 거예요. 이게 뉴트리라이트를 기본 베이스로 이제 물과 공기를 먼저 바꾸라고 했죠. 물과 공기를 먼저 바꾸는 그런 베이스를 깔고 나서 뉴트라이트로 영양 관리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3개월 지나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물과 공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바로 뉴트라이트인 거죠. 과학의 이상적인 만남으로 탄생한 세계적인 브랜드가 뉴트라이트이죠.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건강도 챙기고 아토피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Go behind the Nutrilite label and you'll discover passionate people relentlessly focused on making your nutritional supplements as pure, safe, and effective as possible. At Nutrilite, we believe that knowing how your supplements are made and where their ingredients come from is incredibly important and critical to your overall health. That's why we strictly follow our seed to supplement traceability process, meticulously testing all our plant-based ingredients, authenticating every botanical, every stage of their life cycle, starting from the origin of the seeds, to the soil they grow in, to timing and method of harvest, to extraction and concentration, and to the finished product we deliver to you. We can do this because we're the only global vitamin and dietary supplement brand to operate our own certified organic farms, nearly 6,000 acres of them. And we constantly audit and certify our worldwide network of supplier farms. We've been doing it this way for more than 80 years, simply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네, 건강식품은 원료가 정말 중요하죠. 뉴트라이트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원료 식물을 테스트하고 또 매 성장 단계마다 다 식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씨앗과 땅을 관리하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또 수확 시기를 선정을 하고 수확 방법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 영양소 추출, 농축까지 또 제품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과정까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사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91년 역사 동안에 고집스럽게 철학을 지켜오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우리의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토피에 좋은 영양소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들, 종합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감마리놀렌산, 단백질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아토피에 좋은 영양소들이에요. 그 소비자분의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분이 돌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성인이 돼서까지도 안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심해지면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해서 바르고 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서 견뎌오고 있었는데 이게 안 낫고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을 다 해봤다라고 해요. 그냥 큰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 있잖아요. 그걸 해봤는데도
별 크게 알러지도 안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너무 심해져가지고 휴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갔었는데 뉴트리아이트를 소개받고 나서는 이제 뭐 이거 좀 먹는다고 뭐 좋아지겠어라고 했었는데 이걸 먹으면서 한 달 정도 먹었을 때 어, 굉장히 배가 엄청 빨개져가지고 배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한 달 정도 뉴트리아이트를 먹으면서는 이렇게 배에 진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계속 먹는 게 맞나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 명현 반응이다. 독소가 그동안 연고 바르고 약 먹고 했던 그 독소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니까 믿고 계속 먹어보자 해가지고 계속 먹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진물은 멈췄어요. 진물은 멈춘데 아직도 가려움도 심하고 아직도 그 다른 부분 다 그대로인데 약간의 그 이제 흐물흐물했던 그것들이 각질이 좀 생기면서 좀 단단해진 거예요. 3개월 정도 먹으니까 이 단단했던 그 각질층이 좀 얇아지면서 그 환부 부위 가장자리가 약간 새살이 좀 돋아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을 꾸준히 계속 좀 더 추가하면서 열심히 더 먹었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진물은 완전히 멈췄고 또 상처 부위가 완전히 정말 눈에 많이 띄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뭐 가려움은 아직도 조금씩은 더 있긴 했었어요. 근데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그랬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가지고 그 남편분이 하는 말이 그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이렇게 겨울을 지내면서 손등 발등이 갈라지지 않은 적이 처음이라고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막 잠이 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그 피곤함도 싹 사라져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아토피 있는 분들은 비염도 있잖아요. 맨날 코 킁킁거리고 했는데 이제 코도 이렇게 비염도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트라이트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좋아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렇게 이제 오메가3는 염증에 가장 탕월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염증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파이토마린세, 예,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E가 들어 있어요. 이게 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쿠아셀 공법이라고 해서 저분자 오메가3 형태로 들어 있어요. 굉장히 작게 분자를 쪼갰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분자 증류 공법이라고 해서 공기와 열을 최소화한 추출 공법으로 들어 있어요. 비스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과학에 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치아시드라고 해서 식물성 오메가3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염증이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드셔야 될 제품이 항상 오메가3죠. 오메가3를 가장 먼저 드시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더블 X 우리 영양 균형 있게 먹는 게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더블 X는 정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비타민 14가지, 미네랄 10가지, 식물 영양소 19가지가 들어있고, 특히나 좋은 게 한국인 맞춤 영양소라는 게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감소하고 DNA 손상을 줄인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거 더블 X에 대한 영상이 참 좋은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30종이가 넘는 세포는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즉, 세포 건강이 우리 몸의 건강인 것이죠. 그럼 세포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가진 DNA 건강을 지키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작용을 막아내는 생존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최첨단 과학과 연구에 집약된 더블X가 세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더블X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이 연구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DNA 손상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DNA가 손상되면 꼬리가 길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더블X를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았더니 더블X 섭취군의 DNA 꼬리 길이가 훨씬 짧고 투명한 것이 보이시나요? 더블X 섭취가 DNA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죠. 또한 ROS,
즉 산화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산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블X 섭취그룹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산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건강기능식품 회사로서는 드물게 메타 분석까지 진행했습니다. 더블X의 항산화 능력과 관련된 세계 나라에서 실시한 인체 적용성 결과를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트리언트지의 2022년 3월 표기 논문으로 선정되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DNA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 라이프 더블X. 네, 정말 더블X는 우리 세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첨단 과학과 연구의 집약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우리의 같아요.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그리고 더블엑스와 더불어서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아세로라C이죠. 비타민 C가 꼭 필요한데 비타민 C는 대표적으로 항산화 역할을 하죠. 우리 피부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또 피부에 그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영양소, 철분을 비롯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항알레르기 역할도 합니다. 아까 우리 히스타민 물질이 우리 혈관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 히스타민 같은 얘는 아세로아신은 항히스타민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 합성, 콜라겐 조직 강화. 우리 피부 콜라겐이 짱짱하면 피부에 염증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 배출한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이 쌓여서 우리 면역계에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배출할 수 있는 아세토아시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도 필요하죠. 비타민 A인데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과량 섭취하게 되면 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우리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서 쓰이니까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는 거를 먹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이 카로틴 플러스는 점막 형성과 기능 유지에 탁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원료가 또 굉장히 좋아요. 두나리엘라 살리다라는 게 엄청 깨끗한 바다에 또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바다에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그 조류의 색깔 영양소 색깔들이거든요. 색깔들을 원료로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우리 몸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점막, 피부, 눈 건강을 함께 관리하고 싶다. 그럴 때 이 프로틴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GLA 블렌드도 우리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를 개선한다라고 아예 써져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주 원료가 보라지유, 달맞이꽃 종자유예요. 그리고 부원료는 생강, 오렌지, 당귀 추출물이 들어 있어요. 우리 몸에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생리활성 물질인데 우리 몸 전체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뭐 이런 생리통이라든지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또 이런 면역 과민 반응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전구 물질 되는 게 이 감마리놀렌산이에요. 그래서 이 GLA 블렌드를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말 생리통, 월경전 증후군 있을 때 약처럼 효과가 있네라고 말하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약은 아닙니다. 약처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 얘기를 반드시 꼭 해야 되죠. 면역과 장이 직결되어 있는데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장 점막이 튼튼해야 되는데 장 점막이 헐거워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되는 이물질, 오염물질들이 노폐물들이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장누수 증후군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일으키는 증상들을 보면 이렇게 뭐 여드름, 피부 트러블, 또 변비 설사, 또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피로, 류마티스 관절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키는데 우리 피부에도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드시 꼭 먹어야 되는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대표적인 게 밸런스 위딘 365가 있죠. 그리고 또 면역까지 챙길 수 있는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이라고 해서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요. 밸런스 365 같은 경우는 특공대 같은 균주 5가지가 들어있어요. 83억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장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소장, 대장에서 역할들을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서 우리 대장 안에 비피도 박테리움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올려두면 우리 장 건강에 탁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감기 걸렸을 때도 이거를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치유를 할 수가 있고요. 섭취 대상자를 보면 장 건강이 우려되는 현대인, 학생, 직장인, 또 장 건강이 약한 다이어트로 자주 다이어트 하면서 장이 엉망이 된 여성들, 또는 임산부, 어린이, 성인,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게 이 밸런스 위기 365인 거죠. 그리고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 같은 경우는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유 유래 유산균이고, 여기에는 면역에 도움이 되는 아연까지 같이 들어있고, 또 유산균, 살균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에 탁월한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거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이 여러 환경 오염이나 식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시기에 장내 미생물이 아토피와 관련이 있고 면역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장내에 특정한 미생물이 많고, 또 그 외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대사체의 종류도 건강한 아이와 비교해서 다르다는 것이 최근 발표가 되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정상작용을 통해서 장내 유해 물질이 증가하고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유해 물질들이 감소해서 장을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출생 후 6개월간 유산균을 섭취한 아이는 항염증 물질이 증가하여서 아토피 발병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로션이나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을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 몸 안의 장을 꼭 이렇게 케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도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 재생의 기본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순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 어, 정말 건강하게 칼로리 걱정 없이 단백질 먹고 싶다 그럴 때 꼭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아미노 스코어가 100이에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11가지가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 1위예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3개 판매 1위 제품이라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먹고 말리고 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대기 오염이 아토피 피부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기를 바꾸는 게 가장 먼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아메이에는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전부 다 거른다라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공기청정기가 있고, 또 정말 물 중요하죠.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라고 인증을 받은 3종 필터가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우리 이스프링 을 통해서 좋은 물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공기. 우리 겨울철 실내가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가려워지겠잖아요. 아토피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가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내를 이렇게 좀 습도를 맞춰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옵티미스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보습을 위해서 GNH 정말 거의 아토피에 관련한 건 전설적인 것 같아요. GNH 로션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아토크림이 새로 나왔죠.
아토크림이 이게 굉장히 우리 민감한 피부, 아토피라든지 민감한 피부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음, 세라마이드가 피부 그 장벽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 세포 간 물질 좋은데.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 ppm이 들어있어요. 이 세라마이드가. 그래서 굉장히 보습 효과가 좋고 24시간 후에도 지속되는 보습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요. 한 번만 발라도 굉장히 피부가 촉촉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제 소비자분 중에 아기가 3살쯤 되는데 피부가 전체적으로 다 거칠거칠한 거예요. 아토피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발라보더니 며칠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보들보들해졌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본인도 아토피가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팔뚝, 허벅지 이런 데 있는데 거기를 같이 발라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동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토 크림까지 같이 사용하시면서 피부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소비자분 중에 이제 아메이 만나가지고 정말 엄청 심했던 아토피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막, 음, 그래가지고 세제도 바꿔 쓰고 했었어요. 세제를 세제도 아메이 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예,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한 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좋아지면서 이제 좀 다 낫나 싶어가지고 다른 세제를 바꿔 써보면서 다시 올라오는 걸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메이 세제만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를 다 이렇게 엠모스프 스카이로 그리고 이스프링으로 또 옵티미스트로 그리고 퀸으로 니트리라이트로 GNH와 아메홈으로 다 바꾸면 아토피가 정말 정말 좋아집니다. 이렇게 스카이나 이스프링, 옵티미스트에 대해서는 제 다음 타임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제품을 통해서 아토피를 다 관리할 수가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한 일이고요. 이걸 정말 많이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희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토피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우리 양명희 리더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 몸의 환경이 바뀌면 또 증상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오늘 배운 영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주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했다면 우리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도 굉장히 우리 피부가 그리고 건강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또한도 피부 문제, 면역 문제 또한도 공기, 물, 습도가 굉장히 우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수기, 청정기, 가습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우리 제품을 알려주실 우리 박소영 리더님을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 정보 나눌 ABO 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우리 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 전에 우리 양명희 리더님 강의를 너무 좋게 잘 들었는데요. 그 밖에 우리 집 안에 전자제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또 책임질 수 있는 제품들이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제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용할수록 깊어지는 감독이 있으시죠? 그리고 더 오랫동안 누리는 이러한 혜택, 가치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이스프링, 정수기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브랜드이죠. 그래서 뉴 이스프링에 대한 정보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물이 우리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우선 우리 물은요, 뇌에서 우리 정보 전달을 하죠. 그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이 바로 물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수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좋은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띠는 게 항상성인데 이것 또한도 물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해독시키는 거, 그리고 관절의 윤활유 역할 또한도 우리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순환계,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대사를 함으로써 우리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 또한도 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물을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이스프링 또 한 잔씩 드셨잖아요. 이 물의 한 잔이 얼마의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을 이동하는지 저는 한 2시간 정도면 소변으로 배출돼요라는 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동 경로를 보니까 제가 방금 마신 그 물의 한 잔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대로 된 좋은 물을 마셔야 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먼저 30초가 되면 혈액으로 이동하고요. 1분이 되면요, 뇌와 생식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이 되면 피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40분이 되면 한 바퀴를 다 돈다라고 하죠. 그리고 2시간이 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1개월이 되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방금 전에 마신 우리 물의 한 잔이 정말 우리 몸을 위한 물이 아니라면 물 속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성분, 과부라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담겨 있는 물을 우리가 마셨더라면 그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1개월 정도까지 우리 몸에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저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혈압부터 당뇨부터 심뇌질환 그리고 동맥경화, 골다공증 우리 요즘에 진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관절염, 통풍, 두통, 자가면역질환, 만성 변비, 뭐 간질환, 방광염, 대장염, 알러지, 암까지 모두 다 탈수와 관련된 질병이다. 내가 물을 충분히 하루에 마셔줘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원하는 물의 양만큼 먹지 못하면 탈수 현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물만 잘 마셔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이 있다. 실은 소비자 중에서도 위내시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런 혹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소비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한테 항상 제가 여쭤봐요. 혹시 물을 잘 드셔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물을 잘 안 먹어요. 라는 대답을 해요. 정말 물이 질병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물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거, 그리고 예쁜 거, 그리고 뭐 가격이 너무 좀 괜찮은 거, 이런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물을 선택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요, 기본에 충실한 거, 그리고 시대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에 충실한 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잔류 염소가 없어야 되고요. 인체에 유해한 유기, 무기, 화합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pH 농도, 약 알칼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겠죠. 저는 이 기준의 본질 중에서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미네랄은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 몸의 4%를 차지하지만 이 4%에 못 미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호르몬을 구성하고 체내 전해질을 균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식품 등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 줘야 되는데요.
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미네랄이 있는데 이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서 물속 미네랄은 다른 식품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물속에서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에 미네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미네랄이 없는 물은 죽어 있는 물과 같다라고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있어야 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국내 정수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정수기를 차지하고 있는 정수기가 바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잖아요. 이 물은요, 건강한 사람이 이 정수기 물을 마시면 환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더 활성화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당뇨병, 신장병, 각종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이 바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에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산성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산성도가 5.5의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성비보다 더 강한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산성수를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이 그러한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는 책인데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역삼투압 정수기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이 정수기 물은요, 미네랄이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고요.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는 피를 엉키게 합니다. 물에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세포를 공격합니다. 미네랄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가 암을 키우고요. 당뇨병을 약화시키고요. 이런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을 먹은 어류는요, 죽습니다. 그리고 식물에도 해롭고요. 물은 질병을 유발하고요. 영양 섭취의 불균형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산성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산성수를 마시면 체내 칼슘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체내 미네랄을 빼앗기게 되고요. 운동할 때 마시는 역삼투압의 정수기의 물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물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삼투압의 정수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이 책 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삼투압의 정수기 데몬을 하게 되면 pH 시약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이 나오죠. 어떤 정수기는 주황색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산성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게 아니라 요즘에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20년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그런 물질들이요.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신종 오염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수도 간의 이런 배관, 이런 것만 이렇게 신경을 썼더라면 2020년대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과부라 화합물이라든지 잔류 의약품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종이컵과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부라 화합물이 걸러지지 않고 하천으로 스며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체계를 손상할 수 있으면서 분해도 잘 되지 않고 생태계에 축적됩니다. 그 OECD 그 정의에 의하면 만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940년부터 이제 사용이 됐고, 굉장히 끊어졌죠? 다시요. 특이한 물질이고 안정적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데가 없고요. 비스페놀 A 등의 환경 호르몬을 함유해 유해하다고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혈액 속에서도 검출될 정도입니다. 특히 시판 생수에서 수돗물의 10배에 이르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나와 안전지대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남극에 있는 눈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검출한 거고요.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극에 있는 빙하를 뚫어서 검출을 해도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 다음 대기의 구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작은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수증기와 같이 이제 증발을 하거든요. 기후위기와 신종 오염물질의 증가, 우리의 물관리 기술이 여기에 대응해 발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네, 이렇게 신종 오염 물질에 대한 뉴스 관련 정보였는데, 리더님 혹시 이거 소리 들리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과 프라이팬 등 종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스트 플라스틱이라든지 과부라 화합물이 물속에 많이 녹아지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영상을 보셨는데, 그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한 번쯤에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수돗물 여기서부터 볼게요. 정수장을 거쳐서 지구로까지 오는 과정에서 파이프나 수도꼭지 등이 오염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비스페놀 A 같은 이 환경 호르몬이 섞여 있는 이 플라스틱,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오나요? 이런 프탈레이트라든가 비스페놀 A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 원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화학적 구조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내재하는 호르몬하고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똑같지 않지만 많이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마치 호르몬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에 민감하게 이렇게 기능이 조절되는 장기들이 있어요. 유방이라든가 자궁, 그다음에 갑상선, 뭐 전립선,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에서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기관들인데요. 이런 기관들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은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암의 발병 위험성 리스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부라 화합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호르몬, 뇌 분비 계란을 교란시킨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간에 이상이 생기면서 생식기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 대사에 영향을 주고 암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 호르몬들을 우리는 정말 섭취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물속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물, 내가 마시는 그 물 안에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누적이 돼서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장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여기 보시면 50%가 넘는 가정에서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나 변기에 버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버리는 건데요. 우리가 그 미취학 아동들이 약을 이렇게 처방받으면 그 약병을 이렇게 약 시럽을 약병에 담아서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씻어서 말려놔야 또다시 약을 담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을 씻는 과정에서 다 이런 하수 처리장으로 다 들어간 것이 다시 간과 하천으로 다 들어가고 다시 하수 처리장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잠재적으로 독성 및 부작용을 띠고 있고,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된다는 그러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각은요, 약물, 잔류물로 오염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약물, 잔류물이 검출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건강과 환경에 위험한 농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기에 걸리면 그냥 한강물을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약물들이 한강에 누적이 되어 있으면 이런 뉴스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마약도 굉장히 너무 많잖아요. 세종, 코카인, 목포, 엑스터시라는 마약이 전국 마약 지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더 놀라워요. 식약처에서 서울, 인천, 여수 세 곳이 마약의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조사를 했냐 봤더니 하수 처리장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가 마시는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물 속에 이러한 마약 성분들이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볼게요. 하수 처리장 34곳에 잔류 마약으로 분석한 결과 단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나왔고요. 필로폰이 4년째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이 된 데 이어서 코카인도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서울, 인천, 여수
하스파 선정, 상류 배수 부근 시료 채취해가지고 하수 처리상에서 다 채취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순천, 광양, 여수, 광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리더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오는 이 물이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정수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한 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건요, 식수부터 세척수까지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정수가 된 물은 식수도 물론이고, 그리고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야채를 씻을 수 있는 세척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생활의 전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리수까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수 방식의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신선한 정수기고요. 그리고 E3 카본 필터와 UV LED 램프가 들어가서 정말 깨끗한 물이고요. 그리고 NSF와 WAQ 인증을 받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물이고요. 그리고 아메이 헬스홈이라는 이런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런 정수기다라는 말을 이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완전히 새로워진 필터 시스템이죠. 이 세 가지의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사업자니까 아메이 정수기 스프링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의 용어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저는 합니다. 첫 번째 프리필터입니다. 친전물과 퇴적물, 모래 등 큰 부유 물질을 여과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얇은 프리필터 뒤에 숨어져 있는 이 종이같이 보이는 2번의 필터인데요. 이거를 디펜스 가드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포낭, 그리고 병용군의 미세 입자를 여과시키고요. 세 번째 있는 이 시커먼 필터를 카본 블록 필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카본 블록에서 잔류의약품, 납, 순, 그리고 VOCs, 그리고 과부하 합물 이런 것들이 다 여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걸러집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데 국내 정수기도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준다라는 이런 인증을 받았다라는 타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NSF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재고율이 85%가 되면 이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스프링은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의 99%를 제거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NSF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수기의 성능을 인증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해외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NSF라는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정수기는요, 어디에서 인증받나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곳에서 인증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국 상하수도협회, 한국 정수기 공동협동조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정수기를 인증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정보를 찾으면서 너무 비교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쉽게 분해되지도 않고 인체에 한 번 먹었을 때 인체에 축적이 되는 불멸의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 이것 또한도요, 기존에는 두 가지의 과불화 화합물을 걸러준다라고 인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추가가 됐죠. 5가지 더 추가가 돼서 7가지 전 과불화 화학물의 전 성분 7가지를 다 여과한다라는 걸 NSF에서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이 됐습니다. 항생제, 항우울제 성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대산물 성분 이 또한도 다 인증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 물인데 그 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안 되니까 뉴 이스프링이 더 강력해진 UVC LED 램프를 처음으로 이렇게 정수기 안에 물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SF로부터 최초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뭐냐라고 봤더니 미생물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가장 취약한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이 바로 265 나노미터라는 파장인데요. 뉴 이스프링 UV 파장은요. 265에서 269 나노미터의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UV 램프를 통과한 물은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살균제를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균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UV 챔버거든요. 이렇게 반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물이 꽉 채워져도 그 물이 이 UV LED 램프를 모조리 다 반사로 인해서 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사멸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진 이 물을 살균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물 속에 여기 보시면 물 속에 무선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게 2018년도 기사입니다. 2018년 기사인데요. 확산이 되고 있는 무선 충전 기술, 이러한 가족용 무선 충전의 원천 기술은 누가 갖고 있을까라는 기사인데요. 특이하게도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메이는 2000년 이 컵홀드라는 이름으로 무선 충전 기술의 특허를 얻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 기술이 아메이 기술이다라는 것 또한도 너무 놀랍죠. 그래서 무선 충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그걸 정수기에 담아놨다라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대단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99.9999%까지 사멸이 되고요. 바이러스가 99.99%까지 비활성화 된다라는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수기는 140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뉴 이스프링은 170가지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 마음껏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정수기의 필터에 걸을 수 있는 물의 양이 5,000리터입니다. 이거를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3.6리터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생수병으로 따지면 7병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수병을 사 먹었다라고 한다면 7,200원 정도인데 아메 이스프링은 하루에 13리터를 먹어도 1,090원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경제적이죠. 너무 경제적이죠. 그래서 퍼시 타입도 있고요. 전환기 타입도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페이라고 해가지고 할부로 이렇게 나눠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필터를 5,000리터를 다 사용하게 되면 필터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이 교체할 때 필터가 이렇게 우리가 따로 사서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뉴 이스프링이고요. 우리 가족 더 좋은 물을,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이스프링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깨끗한, 숨은 깨끗하고 생활은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옵티미스트 제품 정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말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 고를 때 이런 질문을 해보셔라 라고 본사에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작은지 보셔야 된대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크기가 작은지를 보라 이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소비자분들은. 그러면서 호기심이 자극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모든 소비자들한테 던져보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또 정확한 정보를 주기 이전에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작은지는 이렇습니다. 공기청정기는요.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는지, 가습기는요. 얼마나 작은 입자가 분출되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작으면 작을수록 왜 작은 걸 우리가 굳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을수록요. 더 깊숙이 침투를 하기 때문이에요. 코와 식도와 기관지와 폐를 보시면요. 정말 입자가 점점점 작아지지 않나요?
정말 작은 것까지 우리는 걸러내야 폐가 안전하다, 기관지가 안전하겠구나, 식도가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눈, 코, 기관지, 폐에 이러한 부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그 작은 입자까지를 걸러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와 그러한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필터의 성능이고요. 두 번째는 탈취의 효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CADR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인증. 이 네 가지의 분면을 반드시 소비자들한테 좀 짚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필터의 성능입니다. 필터의 성능이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거르는 헤파 필터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 초미세먼지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초미세먼지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동그라미 작은 거 여기까지도 걸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보다 1000배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안에 들어있는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파 필터를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그리고 균류 이런 작은 물질까지도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필터가 평균적으로 0.4 마이크로미터를 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이렇게 구멍이 큰 필터 안에 모든 이런 공기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조금 좋다라고 한다면, 0.1 마이크로미터를 장착한 이런 공기청정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0.0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거른다라는 필터는 우리 국내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 앰모스피어 그 전에 모델은 0.009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렀고요. 지금 현재 스카이는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주기 때문에 그 어떤 못 고르는 입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헤파 필터는 이렇게 구멍이 커요. 근데 우리가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이거보다 이 0.3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라는 거고,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통과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0.0024로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가 절대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탈취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초강력 탈취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평균 94%를 제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톨루엔, 그리고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알데하이드,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걸러낸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로 우리에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탈취 필터는요, 담배, 연기 등 불쾌한 냄새를 감소시키고 안 좋은 걸 다 흡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알갱이 사이사이의 흠집에 우리가 정말 마시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흡착하는 그러한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코코넛 탄소 알갱이로 채워져 있고, 이 탄소 알갱이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펼쳐봤을 때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이런 탄소 알갱이가 이 필터 안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두께를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증 또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인증은 세 단체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 그리고 미국 가족용 가전제품 생산자 협회,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국, 에너지 스타 이렇게 세 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는 이 전항목을 다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기청정기다라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인증을 찾아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녹화해봤거든요. 네이버에 영국 알레르기 재단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빠르죠. 이렇게 체크를 모두 하시면
공기청정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 소비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찾아서 어떤 것들을 거르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메 공기청정기가 나와서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을 했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가족용 공기청정기다라는 문구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함모 모든 입자를 다 걸러준다라는 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가정용 공기청정기다 제품이다라는 거, 세계적인 수준의 대기 하늘 공기 처리 시스템은 미세한 불순물과 미세한 냄새를 제거하는 뭐 이러한 정밀한 기술이 들어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ADR이라는 용어가 있죠.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좀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또한도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2개의 인덕션 위에다가 물을 얹어서 끓이는 거예요. A라는 인덕션, B라는 인덕션이 있는데 A라는 인덕션에는 30초 만에 그 물이 끓었어요. 근데 B라는 인덕션은 10분에 물이 끓었어요. 근데 두 인덕션 모두 물이 끓긴 끓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덕션을 사용해야지만 빨리 이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나를 따져봤을 때 A라는 인덕션은 30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B라는 인덕션은 똑같은 물의 양인데 10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바로 CADR입니다. 똑같은 공간을 얼마나 빨리 정화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CADR은요. 여기 보시면 8.5 세제곱미터를 1분 안에 정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모든 공기청정기 중에서 1분당 8.5 세제곱미터를 걸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스카이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에 2리터 생수병 70개를 1초에 정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정말 너무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는 24시간 끄지 않는 그런 전자제품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청소할 때나 뭐 환기할 때나 이럴 때 음식을 또 하고 뭐 엄청 강한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잠깐 끄기는 하지만 정말 24시간 끄지 않는 그런 전자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랬을 때 정말 봐야 되는 건 이 엔진인 것 같아요. 정말 안전한 엔진이 들어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앰모스피어 스카이 안에 들어있는 엔진은 독일 기술의 모터와 하우징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는 회사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는 이 회사 에브엠 파프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팬, 모터를 제조하고 있는 전 세계 1등 회사다라고 합니다. 딱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곳에서 우리의 모터와 우리의 팬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앰모스피어 스카이 정보 드렸고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모든 기능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기능은 똑같은데 크기와 무게와 소개를 반으로 줄여진 제품이 바로 앰모스피어 블루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보다 크기가 반이고요. 스카이보다 무게가 반이고요. 스카이보다 소리가 반이에요. 근데 기능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는 20평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앰모스피어 블루는 13평, 13평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기청정기 정보 함께 나눴고요. 이제는 난방을 틀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맡았을 때는 난방을 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추워져가지고요. 이제 난방을 틀기 시작하니까 정말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평균 실내 습도가 사하라 사막보다 더 낮은 그런 습도가 되고요. 이거를 이 가습기를 틀지 않고 잤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말이 좀 직설적인데요. 코딱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가습기를 틀고 잔 날은 아침에 절대 코딱지가 생기지 않는 저의 경험치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습도와 호흡기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면 첫 번째, 인플루엔자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대요. 이렇게 낮으면요. 습도가 낮으면요. 그리고 낮은 습도에서는 폐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호흡기 자극의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고령자, 여성, 저체중자는 더 낮은 습도에 더 민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습도가 바로 40%에서 60%예요. 습도가 너무 높아도 너무 불편하죠. 곰팡이의 번식이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습도가 낮은다면 습도가 30%였을 때, 그리고 20%였을 때, 10%였을 때 정말 힘들다. 몸에 정말 해로운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게 가습기인데, 정말 저도 가습기를 옵티미스트를 사기 이전에 해년마다 사봤던 것 같아요. 초음파식도 사봤고 뭐 가열식은 안 사봤고요. 초음파식을 막 여러 가지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바꾸면서 매 해년마다 샀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유일하게 걱정하면서 쓰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세균의 확성, 그리고 너무 안 틀어도 건조한데 틀면 막 습도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리고 어떨 때는 막 90%가 돼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의 종류별로 한눈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초음파식이 있고요. 가열식이 있고요. 기화식이 있습니다. 초음파식이 X가 3개나 돼요. 세균이 확산이 되고요. 세척이 자주 필요하고요. 과습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에너지 효율이래요. 그리고 가열식은요. 고온으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위상은 조금 좋다라고 하지만 전기료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리고 화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과도하게 습도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화식은요. 위생적이죠. 세균 번식도 적죠. 에너지도 효율적이죠. 자연의 방식이죠. 안전하죠. 필터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아메이 옵티미스트는 필터의 교체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습도 조절이 자동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하면 세균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입자의 크기 때문이겠죠. 이 입자 크기 안에 세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습기를 쓰면서 한 번쯤 걱정을 해보는 게 바로 3가지입니다. 세균이 걱정이 되고요. 축축해지는 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세척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선택한 건 습도만 오르고 바닥은 쾌적하고 기화식 가습을 선택했습니다. 빨래를 건조하는 것처럼 물에 적셔진 필터의 수분이 바람에 의해서 퍼지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습 필터, 이 필터가 수분을 흡수하고 그 위에서 팬이 바람을 일으켜서 필터를 증발시켜서 기화가 된 미세 수분을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세균이잖아요. 옵티미스트는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세균의 사이즈는 1000나노미터인데요. 우리 옵티미스트에 나오는 입자는요, 0.2 나노미터입니다. 고로 세균보다 5000배 작은 입자로 분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티미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입자는요, 절대적으로 세균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안에 담겨 있는 이 수조를 우리 정수기에 들어가 있는 UVC LED 램프로부터 살균을 합니다. 똑같이 세균이 깨지는 그 파장이 265파장이었잖아요. 그 구간을 파장을 일으켜서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그런 파장을 잡아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로부터 안전한 그런 것들이 입자로 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방식으로 분사가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표면에 맺힌 물기로 티슈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티슈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축축해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보송보송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눈에 너무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미스트는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세균에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가습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또 쓰면서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세척 부분이잖아요. 우리 옵티미스트는 분리형 세척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물에 닿아도 되는 이런 수조고요. 수조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분리 세척할 수 있는 이 팬은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세척해 주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빨아서 쓸 수 있는 워셔블 필터가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수조하고 본체를 들어 올려서 옆으로 놓기만 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를 뭐 잠그고 끄르고 이러한 형태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본체를 들어 올려서 다른 옆으로 옮기기만 하면 이 수조가 분리가 바로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소비자분들이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그리고 호흡기 건강과 기관지의 건강에 밀접한 이 습도 관리는 우리 옵티미스트로 함께 이렇게 방방곳곳에 두면서 함께 건강을 챙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 정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